거기서 특별하지 않은 게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레스포케아트 연극영화 원장 이상민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재밌는 묘사 툴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직접 경험에 대한 얘기, 또 간접 경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세 번째 시간은 사소한 것을 특별하게 보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기소개서와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학생들이 소재를 찾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보통 학생들 글을 보면 선생님 소재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좀 착각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는 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왜냐하면은 특별한 거를 찾는 거는 좀 잘못된 방식인 것 같아요. 특별한 걸 찾아다니는 건. 오히려 사소한 것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왜냐하면은 SF 같은 영화들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떤 창의적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영화 같은 거.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일종의 어떤 메타포일 뿐이지, 은유적인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설정을 빼고 나면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확장된 것일 뿐이지, SF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일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칸 영화제 이번에 황금종려상을 이제 2년 전에 수상한 어느 가족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가족을 보면 그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못 겪었을 법한 얘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뭐 안 훔쳐봤어요? 전 어렸을 때 훔쳐본 적 있어요. 근데 최소한 내가 안 훔쳐봤다도 훔쳐본 친구를 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 일상적인 거, 어느 가족을 봤을 때 다 일상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근데 또 질문해 볼게요. 거기서 특별하지 않은 게 있나요? 어느 가족의 어떤 씬들이 특별하지 않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거기 나오는 가족이, 그런 가족 본 적 있으세요? 피도 안 섞여 있고, 가족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피로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연관관계가 전혀 없죠. 그거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죠. 사소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 또는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의 창작의 방법이에요. 비결이에요. 그럼 한 번 더 볼까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은 진짜 제목 자체가 그냥 줄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내용인데, 재밌는 거는 이게 결국 애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이제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운 거죠. 근데 내 자식은 이제 전파사 그 아들이고, 내가 키웠던 애는 전파사의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참 멋있는 점이 뭐냐면,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 사건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아이를 뒤바꿔버린 거잖아요. 이런 범죄잖아, 이거는. 우리나라 영화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의 좀 감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그 사건에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애가 뒤바뀌었다 막 이래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러지 않아요. 애가 뒤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난한 게 최고의 소재예요. 왜냐하면 스토리에는 결핍을 갖고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결핍이라는 건 한마디로, 결핍 이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막 어려운 용어처럼 생각하는데, 결핍은 한마디로 지금 불안정한 거예요. 지금 욕구 불만인 거예요. 가난이 최고의 결핍입니다. 이런 가난 같은 거 되게 좋은 소재예요. 이런데 그 가난 속에서 무언가 어떤 사건을 벌이게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고시원 같은 게 공간이고, 이런 거 참 좋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결핍에 차 있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거, 또는 소외된 거, 외롭죠. 소외되어 있고, 그러면서 뭔가 또 이 결핍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죠. 김시표류기 같은 작품들, 이런 작품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에서 특별한 눈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쓰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경험해온 것들을 시나리오에서 시작하면서 그 사소한 것을 통해서 이제 특별한 것으로 나가는 게 바로 좋은 시나리오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가 바로 그런 일상 속에서 특별한 눈을 갖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영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영화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상 속에 그런 어떤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 봉준호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식상하지만 변태적 관찰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글은 그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써야 될 거는 영화적 그 글은 그 종이에서 머물러서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써야 될 건 글이 아니에요. 글의 형식으로 쓰지만 영상이거든요. 영상에 대한 플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행동과 살아있는 장면과 공간과 캐릭터로 구성이 돼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으셨어요. 제가 글을 썼을 때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저는 글의 플롯이나 이런 걸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교수님이. 신고 있는 신발이 뭐예요? 바닥이 어떤 재질이에요?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엄청나게 비판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은 그 글을 쓸 때 그런 공간, 살아있는 글, 이것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항상 사소한 것 속에서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를 통해서 사소한 것을 특별하게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